얼음 정수기 맞아? 얼음 정수기 뿌띠는 프랑스 디자인이라 차원이 다르답니다. 오른쪽 왼쪽 어딜 봐도 이뻐. 어떤 주방이든 놓기만 하면 우와. 옛날 정수기 자리에 쏙! 이과수 얼음 정수기 뿌띠. 얼음도 이뻐.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웨더투데이 일부 김은수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추위도 더 심해졌습니다. 기온도 낮은 데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중부 곳곳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철원 기온이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고요. 서울은 2.9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0.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관리 오늘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웨더투데이 일부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은 큰 일교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폭풍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뉴욕 등 미 동부 도시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최소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재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한 초대형 폭풍 샌디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최대 5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 분석 업체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자료를 인용해 샌디 때문에 발생한 피해 금액이 최대 500억 달러, 약 5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택과 다리, 도로 등이 파괴돼 입은 직접적인 재산만도 200억 달러에 달하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도 100억에서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뉴욕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린 때 피해 규모인 150억 달러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난 위험평가 업체인 에퀴캣은 피해 규모를 10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필리핀에는 잇따른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봉사단원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앙겔레스 마을입니다. 모가 빈민촌인 이곳은 지난 6월과 7월 잇따른 태풍으로 수많은 집들이 부서지거나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일부 집은 아예 바닥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조차 손을 놓고 있는 이곳에 우리나라 봉사단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몇십 년 전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젠 우리가 필리핀을 도와서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을 잃어 갈 곳 없는 주민들을 위해 먼저 집수리에 나섰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집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벽을 세우고 바닥을 골라 쉴 공간을 마련합니다. 기술이 없는 학생들은 물이 발목까지 차는 강을 건너 어렵게 건축 자재를 나릅니다. 안 해봤던 일이라 힘은 드는데 보람은 있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잔치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색종이를 접고 부채도 만들며 한때나마 시름을 잊어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나라의 강남 스타일은 어린이들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입니다. 피해 복구 외의 교육도 이곳에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을 인근에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어린이들이 전혀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복구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교육 지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 지역에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앙겔레스 마을에서 YTN 김종술입니다.
서해상의 기상악화로 인천 지역 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오늘 오전 서해 먼바다에 2, 3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백령도와 난지도를 오가는 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덕적도나 연평도 등 나머지 11개 항로의 여객선은 정상 운항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민들이 가서 보고 걷기에 좋은 농촌길 4곳을 소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촌길 4곳은 강원도 평창 산채 으뜸 마을길과 충남 홍성의 거북이 마을길, 전북 순창의 거북 장수 마을길, 경남 밀양의 꽃샘이 마을길입니다. 그린로드란 이름이 붙은 농촌길은 농촌 문화가 잘 남아있고 수확철에 풍요로운 자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 한라산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라산 정상과 윗세오름, 진달래밭에는 밤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빗방울까지 내려 1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 첫눈은 지난해 11월 24일에 내렸는데 올해는 20여일 이상 빠릅니다. 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중북부 일부 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기도 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K웨더 연결해 추위 전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우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과 같은 초겨울 추위가 또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2.7도를 기록했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았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을 하면서 상층에 찬 공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고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이후 다음 주까지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한라산에도 올해 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내륙에는 언제쯤 첫눈이 내릴까요? 네, 강원 산간에는 올해 첫눈이 이미 내렸는데요. 내륙 지역의 첫눈은 11월 중순 후반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평년 첫눈 시기는 11월 22일경이고 작년에도 11월 22일에 내렸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평년 첫눈 시기가 11월 20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올해 11월 중순 후반은 되어야 찬 공기가 많이 남하를 하면서 눈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후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는 얼마나 오고 또 비가 온 뒤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은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압골 중심이 북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주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서해안 지역으로는 10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져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11월 날씨도 궁금합니다. 이미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날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12월 초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을 하면서 올해 겨울 시작부터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순경에도 찬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11월 중순 추위가 한번 찾아오고 난 뒤에 하순에는 평년 기온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가 12월이 들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지면서 겨울 시작이 평년에 비해 춥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박선우 예보관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벼운 증상의 환자라면 밤이나 휴일에 굳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게 야간과 휴일에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기관 45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진료 시간은 평일 저녁 7시에서 11시, 토요일은 오후 3시에서 6시, 또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이용을 원하는